안녕하세요. 오늘 기후와 대기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을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. 보통 지구가 더워지면 질병도 더 예측하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어쩌면 그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어떤 해에는 전염병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국에서 동시에 터지는데 또 어떤 해에는 지역마다 완전히 제멋대로 옮지린단 말이죠.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? 자, 이 이야기의 시작은 태국입니다. 과학자들이 무려 51년 동안 태국 72개 주에서 발생한 댕기열 데이터를 전부 모았어요. 반세기에 걸친 이 어마어마한 기록 속에 우리가 찾는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.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신기한 패턴이 보였어요. 특정 기간에는 태국 전역의 댕기열 발병 주기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고요. 그런데 또 다른 기간에는 각 지역이 완전히 따로 노는 비동조화 상태가 나타난 거죠. 이 예측 불가능한 리듬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? 좋습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인 과학 수사에 들어가 보죠. 우리가 탐정이 돼서 이 기묘한 리듬을 조종하는 배후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. 우리에겐 두 명의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기온. 이건 눈에 보이는 외부 요인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면역. 이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요인입니다. 과연 범인은 둘 중 누구일까요? 자, 첫 번째 용의자, 기온부터 한번 보시죠. 사실 이게 가장 그럴듯해 보여요. 온도가 올라가면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가 더 오래 살고 번식도 더 잘하고 바이러스 전파도 더 잘하니까요. 뭐 거의 확실해 보이죠? 그리고 이걸 보세요. 왼쪽이 전국 기온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이고 오른쪽이 댕기열이 비슷하게 유행하는 패턴인데요. 와, 얼핏 보기에는 두 그래프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? 이건 뭐 기온이 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. 이쯤 되면 범인은 기온이구나 하고 딱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.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. 과연 이게 사건의 전부일까요?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과학자들이 이 둘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분석해봤더니 결과는 약함이었어요.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P값이 보통 0.05보다 작아야 하는데 0.060이 나왔거든요. 아슬아슬하게 기준 미달인 거죠. 즉, 눈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기온 혼자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. 우리의 첫 번째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생긴 셈이죠. 자, 기온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두 번째 용의자, 바로 집단 면역으로 향해야 합니다. 이건 좀 더 복잡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요인이에요. 이 용의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혈청형 교차 방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 이겁니다. 댕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한 종류에 한 번 걸리면 놀랍게도 나머지 3종류에 대해서도 몇 년 동안은 일시적인 방어막이 생긴다는 겁니다. 자,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. 먼저 4종류 중 하나에 걸립니다. 그럼 그 바이러스에겐 평생 면역이 생기죠. 동시에 다른 3종류에 대해서도 잠시 동안 보너스 면역이 생겨요. 하지만 이 보너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사라지면서 인구 전체가 다시 다른 종류의 댕기열에 취약해지는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. 바로 이것이 면역력이라는 용의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체적인 리듬입니다. 이제 수사가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두 용의자를 따로따로 살펴봤지만 시원한 답이 안 나왔잖아요. 어쩌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. 연구진이 마침내 진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. 기온이라는 외부 요인과 면역력이라는 내부 요인, 이 둘을 모두 집어넣어서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아주 정교한 컴퓨터 모델을 만든 거죠. 이 표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보세요. 기온만 넣었을 땐 실제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약했죠. P값이 0.060. 하지만 기온과 면역을 함께 넣은 모델은요. 상관관계가 강함으로 나오고 P값도 0.017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했습니다. 드디어 범인을 찾은 겁니다. 단독범이 아니라 두 용의자의
공범이었던 거죠.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. 기혼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지휘자는 모든 악기들이 똑같은 박자로 연주하도록, 즉 동조화되도록 이끌죠. 그런데 말이죠. 각 악기 파트, 그러니까 각 지역은 저마다의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바로 면역력입니다. 어떤 지역은 면역력이 높아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고 어떤 지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엘니뇨 현상처럼 전국 기온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카리스마 있는 지휘자가 나타나면요. 모든 지역의 내부 리듬을 그냥 꽉 누르고 dengi열을 강제로 동조시키는 겁니다. 하지만 지휘자의 영향력이 약한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각 지역이 저마다 가진 내부 리듬, 즉 면역력에 따라서 제각각 움직이면서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dengi열 리듬의 비밀이었어요. 자,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. 하지만 이 발견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. 우리가 맞이할 미래, 지구가 계속 더워지는 세상에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연구의 가장 역설적인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.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휘자인 기온의 영향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각 지역의 내부 리듬인 면역력이 dengi열 패턴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제 연구 논문의 이 한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. 기후변화 때문에 전국적인 대유행이 더 예측하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지역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예측과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기후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변할 때 질병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그 리듬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.